850억 원. 한 남자 앞에 쌓인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1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돈도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이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 3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정부 인증, 너무 좋은 조건. 하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투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투자금은 85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담당자도 대표도 모두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 남자 앞에 850억이 든 가방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단 한 장의 쪽지. 이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은 죽습니다. 850억이 있지만 단 1원도 쓸 수 없는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850억 원의 저주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50억. 장례식 다음 날, 첫째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38년 판잣집 살던 가난한 아버지의 비밀 통장. 그런데 이 돈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는 왜 혼자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73세 김철수 씨,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성실한 어르신이라고. 낡은 점퍼, 20년 된 운동화, 판잣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항상 깨끗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셨죠.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 그런데 이웃들은 궁금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있을까? 명절에도 혼자 쉬던데. 하지만 김철수 씨는 그저 쓴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연락은 오나요?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매일 똑같은 하루. 아침 산책, 점심은 라면, 저녁은 빵 한 개, 외식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병원도 안 가셨습니다. 약값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검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노인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3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7년, 김철수 씨는 35세였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퇴근,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중학생, 둘째 아들 초등학생, 막내딸 유치원.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한 칸, 화장실은 밖에. 겨울엔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비가 먼저였으니까. 매달 월급 50만 원, 학비 30만 원, 생활비 15만 원, 남는 돈 5만 원. 그 5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점심은 굶었습니다. 아껴야 했으니까.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끊었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갔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때의 후유증입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첫째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학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야간 공사도 뛰기로 하루 20시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버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첫째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1년에 500만 원. 돈을 빌렸습니다. 사채를.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 교육이 먼저니까. 둘째도 대학에 갔습니다. 의대에. 등록금이 더 비쌌습니다. 또 빌렸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대학에 가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수, 대학 2학년 때부터 변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방학 때 집에 안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판잣집이 창피해서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이다. 하지만 민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왔습니다. 그것도 30분만 있다가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애가 무서워한다고. 둘째 아들 김민호, 의사가 됐습니다. 강남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왔습니다. 그것도 추석에만. 설날에는 처가에 간다고 30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용돈 10만 원 주고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웠으니까. 막내딸 김지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딸이니까. 빌려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은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갚을게요, 아빠.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겠지. 기다려주자.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식 셋 모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작년 딱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건은 작년 봄 김철수 씨 72세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웠습니다. 판잣집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냥 더워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첫째한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읽음, 답장 없음.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 애들 바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너무 추웠습니다. 판잣집은 난방이 약했습니다. 이불을 3개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갔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만 샀습니다. 3,000원.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첫째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막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요? 있긴 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참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2주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걸. 퇴원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추운 방, 혼자.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애들 연락 없네. 괜찮아. 잘 살고 있겠지. 나는 괜찮아. 장례식 다음 날 이 일기를 발견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월 17일 새벽 4시 김철수 씨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웃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신문이 쌓여 있었으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항상 같은 곳에 김철수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자식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첫째한테 전화했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버지 김철수 씨,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회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째 민호도 연락받았습니다. 병원 진료 중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막내 지은도 연락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장례식장, 3남매가 모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너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이 없었으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추석? 아니다. 재작년인가?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5년 전. 민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언제였더라? 3년 전? 4년 전? 서로를 탓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너는 왜 안 했는데? 싸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니까 참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몇 명뿐.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삼남매만. 쓸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자. 판잣집이잖아. 철거하면 돼. 셋이 함께 갔습니다. 38년 산 판잣집. 너무 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살았어?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빨리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TV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통장, 엄청 많은 통장, 묶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뭐지? 민수가 하나를 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숫자는 350억. 첫 번째 통장, 잔액 350억 원.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200억. 세 번째 통장, 300억. 네 번째 통장, 50억. 합계 900억 원.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여기 와봐. 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이거 봐.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이거? 지은이도 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900억? 아빠가? 말도 안 돼. 셋은 멍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판잣집에 살던 아버지, 라면만 먹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900억? 어떻게? 민수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김철수 명의 통장인데요. 잠시만요. 확인 중. 네, 맞습니다. 실제 잔액입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다. 진짜 900억이야. 셋은 얼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어떻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봐야 돼. 은행 가자. 다음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 통장이요.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네요. 40년 전부터 거래하셨어요. 40년? 네. 1985년부터요.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봤습니다. 매달 입금 5만 원, 5만 원, 5만 원. 4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리고 주식 매입.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매입, 강남 땅, 여의도 건물. 전부 4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쌌습니다. 지금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40년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입니다. 5만 원이 900억이 됐어요. 민수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출을 안 하셨네요? 네. 4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계속 모으기만 하셨습니다. 민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쓰신 거지? 900억이나 있으면서 왜 판잣집에서 사신 거야? 왜 라면만 드신 거야? 왜 병원도 안 가신 거야? 왜?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하신 거야? 민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돈 어디서 온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쳤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40년치 가계부. 민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월. 수입 50만 원. 지출 학비 30만 원. 지출 생활비 10만 원. 저축 10만 원. 나머지 5만 원으로 투자. 2월도 똑같았습니다. 3월도, 4월도 4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 식비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민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은 굶는다. 돈 아껴야 한다. 저녁은 라면. 300원. 하루 식비 300원. 한 달이면 9,000원. 그 돈도 아꼈습니다. 지출 메모가 있었습니다. 담배 끊었다. 한 달 10만 원 절약. 술 끊었다. 한 달 5만 원 절약. 친구 만남 끊었다. 한 달 5만 원 절약.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1990년 메모. 첫째 대학 등록금. 빚 500만 원. 이자 연 30% 갚아야 한다. 야간 공사 시작. 하루 20시간 일. 한 달 100만 원 더 벌기. 1995년 메모. 둘째 의대 등록금. 빚 1천만 원 더. 이자가 무섭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식 교육이 우선이다. 더 일해야겠다. 2000년 메모. 허리 다쳤다. 병원 가고 싶다. 하지만 돈이 아깝다. 참자. 자식들 잘 되는 게 중요하다. 2005년 메모. 빚다 갚았다. 10년 걸렸다. 이제 투자금이 10억 됐다. 자식들한테 주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더 모아서 주자. 2010년 메모. 투자금 50억. 첫째 결혼했다. 초대받지 못했다. 괜찮다. 잘 살면 됐다. 2015년 메모. 투자금 300억. 손주 태어났다. 보고 싶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 민수가 데려오지 않는다. 괜찮다. 사진으로 봤다. 예쁘다. 2020년 메모. 투자금 700억. 코로나로 주식이 폭락했다. 다시 올랐다. 운이 좋았다. 이제 자식들한테 줘야겠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 나중에 주자. 2024년 메모.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투자금 900억. 이제 줄 수 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만족한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민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자신을 버렸습니다.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굶고 아프고 외롭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900억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평생 동안
민수가 더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40년치 펼쳤습니다. 1985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아이들 잘 키우자. 학비 벌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자. 1990년 3월 15일. 민수가 대학 갔다. 자랑스럽다. 서울대라니. 내 아들이 서울대를. 등록금 500만 원. 빚을 졌다. 괜찮다. 열심히 갚자. 1995년 5월 20일. 민호가 의대 갔다. 우리 아들 의사 된다. 기쁘다. 등록금이 비싸다. 빚이 더 늘었다. 괜찮다. 일하면 된다. 2000년 7월 10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병원 가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참자. 아이들 학비가 우선이다. 2005년 9월 25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기쁘다. 축하해주고 싶다. 하지만 초대장이 안 왔다. 괜찮다. 잘 살면 됐다. 민수야 행복해라. 2010년 12월 5일. 손주가 태어났다고 한다. 사진을 보냈다. 너무 예쁘다. 보고 싶다. 하지만 민수가 데려오지 않는다. 바쁜가 보다. 괜찮아. 나중에 보자. 2015년 2월 14일. 설날이다. 혼자 라면 먹었다. 아이들 안 왔다. 바쁜가 보다. 괜찮아. 잘 살고 있겠지. 2018년 9월 10일. 추석이다. 또 혼자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안 받는다. 민호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안 받는다. 지은이한테 카톡 보냈다. 읽음 표시만 뜬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2020년 5월 30일. 코로나다. 무섭다. 혼자 집에만 있다. 아이들 걱정된다.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참자. 2022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애들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전화해주면 좋겠다. 2023년 6월 15일. 건강이 안 좋다.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돈이 아깝다. 투자금이 거의 900억이다. 조금만 더 모으면 애들한테 줄 수 있다. 병원은 나중에 가자. 2024년 11월 20일. 겨울이다. 춥다. 혼자는 외롭다. 애들 보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 괜찮아. 사진으로 봤으니까. 투자금 900억 넘었다. 이제 줄 수 있다.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만족한다. 2024년 12월 15일.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내일 애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 900억 이야기를 해야지. 놀라겠지? 기뻐하겠지? 얼른 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밥 먹고 싶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그때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 줄.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돈만 빌리고.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또 뭔가 나왔습니다.
편지 묶음. 민수가 하나를 열었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민수야, 잘 지내니? 아버지는 잘 지낸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이 편지를 왜 안 보냈을까? 민호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의사가 됐다며? 자랑스럽다. 환자들 잘 돌봐줘라. 아버지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아버지는 이해한다. 사랑한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쓴 편지. 지은아, 사업 힘들지?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900억 모았어. 너희들 주려고. 행복하게 써라. 사랑한다. 지은이는 통곡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편지를 왜 안 보낸 거야? 민수가 답을 알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으셨나 봐. 우리가 불편해할까 봐. 그냥 혼자 참으신 거야.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가서 900억 남겼다. 너희들 나눠 가져라.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힘들지 않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첫째 민수야, 너는 똑똑하다. 항상 자랑스러웠다. 건강 챙기고 가족 사랑하며 살아라. 둘째 민호야, 너는 착하다. 환자들 잘 돌봐주렴.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막내 지은아, 너는 씩씩하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아버지는 항상 응원한다.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자랑이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더 좋은 아버지 못 돼서, 같이 시간 못 보내줘서, 부끄러운 아버지라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마지막 부탁이 있다. 1년에 4번, 명절과 아버지 생신에 성묘 와다오. 그것만 지켜주면 아버지는 만족한다. 그럼 이만. 안녕. 사랑한다. 김철수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을 쳤습니다. 아빠, 아빠.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청명, 성묘하는 날입니다. 민수 가족이 왔습니다. 민호 가족도 왔습니다. 지은이도 왔습니다.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5명, 할아버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만 생각하셨어.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날 이후 세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했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전하겠다고.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혼자 오신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지은이도 달라졌습니다. 카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900억은 나눴습니다. 각자 300억씩.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찾아뵈세요.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늦으면 안 됩니다. 김철수 씨처럼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부모님을